그날 밤도 그는 늦었습니다. 시계는 세 번째로 날짜를 바꿨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거실 바닥을 사각형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걸친 담요 끝이 살짝 바닥을 스치며 흔들리는 걸 멍하니 보다가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밝아진 화면에 찍힌 시간은 새벽 2시 43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벽시계 초침이 무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마도 제 심장 소리와 겹쳐져서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오늘은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저녁 9시 17분에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고 평소처럼 미안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침표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침표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키가 금속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엔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릴 듯 말 듯한 채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도어락이 울리며 전자음이 짧게 끊어졌고 문이 반 박자 늦게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담요를 벗고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의 차가움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예전엔 문을 열자마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과장되게 피곤한 척 비틀거리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그는 정답처럼 말하고 정답처럼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매트에 2번 닿고 뒷굽이 제자리로 딱 하고 들어가요.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정확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스치듯 보고 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어깨 천이 미세하게 주름져 있는 각, 왼쪽 소매 끝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던 얼룩 같은 것, 걸음의 리듬, 화장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의 손목에 작은 붉은 선이 스쳤습니다. 얇고 고든 선이었습니다. 긁힌 것인지 눌린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물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빨리 터져 나왔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여러 번 급하게 치대듯 씻는 소리였습니다. 수도꼭지가 2번 끊겼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거울 표면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닦아내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향이 진했습니다. 샴푸와 비누가 겹쳐진 냄새, 그 뒤편으로 아주 미세하게 다른 향이 따라 붙었습니다. 달콤하고 끝에서 약간 매운 기운이 도는 향. 저는 그 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쓰지 않는 종류라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향은 오래 머물렀다가 저는 나중에서야 그것이 옷감에 배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가까이에 붙어서 움직이는 방식의 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입술 안쪽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아주 약하게 났고 그 미세한 철분 맛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현관에서처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많이? 좀. 그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손가락 한 번 툭, 2번 툭,
3번 툭 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텀블러 뚜껑을 열어 물을 따르고 첫 모금은 크게 삼키고 두 번째는 천천히 굴려 마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가 휴대폰을 어디에 두는지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 화면이 아래로 엎어진 채로 놓였습니다. 예전에 그는 화면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오늘의 그는 충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하다는 뜻이거나 누군가의 메시지 알림이 뜨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씻고 나와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와이셔츠의 3번째 단추가 자연스럽지 않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단추 구멍이 한 번 틀어졌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 천의 결 방향과 어긋나는 사선의 간섭 흔적. 저는 그 작은 빗뚫림이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아주 작은 어긋남 하나로 모든 진실을 직감하곤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제 쪽으로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고 불이 꺼지고 숨소리가 길어질 때까지 저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고 그 바람이 지나가자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2번 오갔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아주 조금 젖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것도 없는 풍경 안에서 저는 자꾸만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전조입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조명의 밝기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어둠의 눈이 익자 테이블 유리표면 위로 작은 흠집들이 별자리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떤 흠집은 직선이었고 어떤 흠집은 타원형의 반사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흠집들 사이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미는 때때로 사람을 곧장 파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에 그는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샤워를 다시 했고 넥타이를 고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셋을 꺼내어 하나를 걸고 다시 빼고 결국 첫 번째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넥타이를 맬 때의 손놀림이 약간 서툴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만들어 보더니 금세 표정을 지웠습니다. 저는 그걸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지 못하도록 문에 살짝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제 발 뒤꿈치가 문틀의 차가움에 닿아 있었고 그 감촉이 제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의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 중립의 감각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커피를 먼저 찾았습니다. 원래 그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물컵을 그의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는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3모금 연달아 마셨습니다. 입김이 컵 위에 짧게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물어보는 것보다 더 큰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일정표를 훑은 척했습니다. 일정표는 전날 밤 분명히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종이의 모서리는 다른 종이의 모서리와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인쇄물의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지의 두께였습니다. 저는 그
그 모서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어두는 순간까지 현관에서 그는 신발끈을 묶지 않았습니다. 발을 한번 까딱하더니 그대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몇 초 동안 그는 휴대폰을 켜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화면이 제 쪽으로 아주 잠깐 기울었습니다. 흰 바탕에 짧은 문자, 이모티콘 하나. 너무 짧고 너무 가볍고 너무 익숙한 기호. 저는 화면을 읽지 못했지만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문은 닫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트 끝이 들려있는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 펼쳤습니다. 매트 아래에 먼지가 얇게 누워 있었습니다. 먼지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누군가가 서성였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지 바람이 들이쳤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의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그날의 제 과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건너 하루마다 그의 빈자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회식이라고,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말은 늘 같았고 목소리는 늘 단조로웠습니다. 저는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을 가리지 못합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는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자주 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배터리가 닳으면 금세 불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전기를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전원을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시간씩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시간들을 세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2시간, 다음엔 4시간, 그리고 8시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아내의 의심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웃으며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얇은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웃음의 끝이 부자연스럽게 접히는 순간,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 그런 작은 흔들림들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액정 위에 뜬 이름만 바라보다가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달라진 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곧장 향하거나 주방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목에 스친 붉은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짙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가 어떤 대답을 하든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끔 질문을 미뤄서 무너지는 시간을 늦춥니다. 그것이 비겁함인지 생존인지 그날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셔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물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와이셔츠. 소매 끝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섬유가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저는 무심히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옷깃 근처에 낯선 빛이 번졌습니다. 빨간 곡선이 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매끈한 곡선, 번지지 않은 선명한 자국.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이 그의 옷깃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섬유 위에 얇게 스며든 색은 제 손끝에도 옅게 남았습니다. 붉음이 제 피부 위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셔츠를 다시 가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옷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섬유에 스며든 향기, 땀과 비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운. 그는 늘 같은 향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덧씌워진 향은 달랐습니다. 달콤했고 끝에서 알싸했습니다. 저는 그 향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여성의 그림자가 제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차를 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가 직접 운전했지만 그날은 잠깐 짐을 두러 갔다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시트 위에 길고 가는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시트 결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보다 길었고 색도 달랐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가볍게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요란한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트렁크에도 낯선 흔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포장지, 낯선 브랜드의 상표. 그는 선물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일일 때조차 케이크 하나로 대충 넘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선물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포장지 위에 묻은 작은 향수 냄새가 대답 대신 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 그러나 옷깃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같았습니다. 모든 흔적이 서로를 향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의 눈이 익을수록 작은 흔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립스틱 자국, 머리카락, 향수, 포장지. 모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그가 사라지고 있었을까요? 사라진 건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벽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침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제 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길게 늘어졌고 어떤 순간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낯선 모양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고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할 때 거울 속 얼굴을 낯설게 느낍니다. 저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다시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이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곧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아도 진실은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흔적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벽지 위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제의 흔적들이 아직 제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립스틱 자국, 머리카락, 향수 냄새. 그것들은 제 피부 안쪽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소리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작은 떨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심히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켜기 전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벽 너머 방문이 살짝 열린 방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웃음, 그리고 그 웃음 속에 섞여 있는 얇은 떨림. 그 떨림은 분명 숨기고 있는 무언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알아, 오늘도 웃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웃음, 억눌러 삼킨 듯한 호흡.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제 귀가 내 소리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온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귀를 스쳤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문틀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고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세계가 균열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뱉은 문장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요, 선언이었으며 동시에 조롱이었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갈라져 흉터처럼 새겨졌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끄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나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마치 제 존재를 지우듯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남은 웃음주로 살짝 붉어진 귀. 저는 그 모든 것이 방금의 통화를 증명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어린 시절 우리가 비밀을 나누던 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비밀이 제가 아닌 그녀와 다른 누군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그 질문은 제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대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는 부엌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속에서 작은 기포가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기포도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담담히 국을 떠주고 작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 뒤편에는 낮게 깔린 떨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손목을 따라 내려오는 가느다란 핏줄, 그 위에 남아있는 얇은 흔적.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던 자국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조차도 지금은 진실보다 더 선명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저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방금 전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언니의 낮은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만 모르는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려 애썼지만 지울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단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무게가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제 안의 의심이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없는 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이 막 켜진 시간, 공기 속에는 이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어깨의 각도,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리듬, 심지어 고개를 숙이며 듣는 듯한 몸짓까지 모두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고 둘 사이의 간격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두 사람의 다정함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가가지 않으면 끝내 알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결국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여자의 실루엣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내리는 긴 머리칼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한 웃음. 그 웃음은 제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속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 언니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바람의 흔들림도, 심지어 제 호흡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에는 은밀한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부드럽게 말려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인으로 존재하는 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가 무너지고 그 틈으로 삼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떼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다시는 확인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언니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눈앞에서 그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며칠 전 제가 문 앞에서 들었던 웃음과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너만 모르는 거야 라며 흘러나오던 그 웃음.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제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언니의 머리칼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짧은 향기가 제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옷깃에서 맡아왔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의심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립스틱, 머리카락, 향수 냄새, 언니의 옷, 모든 흔적들이 여기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이 장면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스스로 기억을 다시 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 언니의 웃음,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제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함께 웃던 모습이 제 눈 속에 깊게 박혀 있었고, 그 장면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매일의 공간을 갈라놓았습니다. 부엌의 의자, 거실의 테이블, 현관앞 매트,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낯선 건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들어 유난히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짧게 끊겼고 웃음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무엇을 눈치챘다는 걸 아는 듯.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일은 잘 마무리된 거지. 짧은 대화였지만 제 귀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은 순간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그림자가 제 곁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안쪽에서 낮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는 잘 설득했어? 예, 어머니. 이제 흔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라는 단어가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혈육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언니는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들은 순식간에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몸을 돌렸고 남편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동작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뒤엉켜 있었고 종이의 끝에는 낯선 서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오래된 약속과 거래의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서랍 속 서류들을 꺼내어 살폈습니다. 몇 장의 문서 사이에서 낯선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인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 시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제 언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잉크는 선명했고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분할, 부동산의 명예 이전, 그리고 비밀 유지 조언. 그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얽힌 은폐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남편의 관계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거래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오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그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달리 울렸습니다. 지켜준다는 것. 그녀가 지키려는 건 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 속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저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보지 않는 척했지만 사람의 눈빛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이 그 약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머리카락, 향수, 웃음소리. 그 모든 흔적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한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안에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게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 식탁 위에 반짝이는 그릇들이 늘어서 있었고 음식의 향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닿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은은한 색이었고 목선에는 얇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작은 반짝임이 제 눈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끔씩 젓가락을 옮길 때마다 짧은 기침으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이 흘러나와야 했지만 그날은 오히려 고요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오가고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뒤편에서 저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아주 느리고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와 겹쳐지는 기억. 립스틱, 머리카락, 향수, 웃음, 계약서. 모든 조각이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그릇 위에 부딪히며 울린 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간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눈빛, 언니의 눈빛, 시어머니의 눈빛. 그 눈빛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떴고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떨림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을 뿐이지. 제 시선은 언니에게 옮겨갔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백보다 더 잔인한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남편과 왜? 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지난 일이라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녀의 말은 사실을 덮기 위한 얇은 천조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은 이미 찢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 그리고 목걸이의 흔적.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도망치지 마. 제 말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알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한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갑게 굳어가는 결심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고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몰락, 언니의 절규, 시어머니의 침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또렷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그릇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젓가락은 어느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 선 조명처럼 식탁 위의 잔해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고요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온갖 소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언니의 웃음, 시어머니의 침묵, 모든 소리가 겹쳐 제 귀를 울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증거와 흔적, 그리고 파편 같은 기억들, 그것들이 제 손안에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더 멀리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모든 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오늘의 장면들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몰락한 표정, 언니의 눈물, 시어머니의 단호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문장.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은 여전히 제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 속에서 무너지고 흔적 속에서 흔들리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배신 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이름을, 제 삶을 제가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